네, 안녕하세요. 되게 오랜만이네요. 원래 미리 찍어뒀던 영상이 있는데,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너무 그 목소리가 피곤함이 느껴진다고 할까요? 네, 한동안 좀 바쁘게 살아서, 네, 오늘은 좀 휴식을 많이 취하고 에너지를 보충한 상태에서 2회째, 제 촬영을 합니다. 오랜만이고요. 오늘은,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, 일단 수시 원서, 네, 수시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정시도 마찬가지인데, 예, 수시 논술 전형, 예, 논술적 이거 지원할 때 꼭 생각하셨으면 하는 주의사항, 그러니까 팁을 하나 정리를 하려고 하고요. 요거랑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인드 컨트롤. 네,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오늘이 8월 24일이고 구모가 얼마 안 남았어요. 그래서 다들 지금 열심히 공부 중일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근데 이제 구모 이후에 수시 지원이 있잖아요. 그래서 구모 이후에 수시 지원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미리 알아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. 막상 그때 되면 시간이 좀 없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리를 해서 우리가 그 수시를 지원할 때 수시 특히 논술 전형 지원할 때 경쟁률 많이 보죠. 네, 경쟁률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할 거예요. 그래서 그 마인드가요. 저는 그 논술 지원할 때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어땠으면 좋겠냐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수능이 가장 중요합니다. 그렇죠? 수능을 최저도 맞춰야 하잖아요. 그래서 이 수능을 최대한 잘 보시고 가능하면 정시로 원하는 대학 그 레벨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논술은 뭐냐면 이 수능으로 만약에 잘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이 논술 전형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셨죠? 어, 그 수능을 잘 보면 이제 그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한 계단이 되기 위한 논술 시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그런 학교도 지원을 하되 근데 꼭 그 수능이 잘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하는 그런 학교를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셨죠? 그래서 그 마인드가요. 저는 경쟁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뭐 메디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. 메디컬은 이제 의대, 치대 그리고 한 약, 수 이렇게 있죠. 그래서 이렇게 제가 나눠서 쓴 이유가 있겠죠. 왜냐면 여기 두 개의 레벨이 달라요. 해서 메디컬을 지원할 때도요. 여기 의대 치대 가면 너무 좋겠네. 아니면은 또 어떤 분은 의대만 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근데 잘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치대도 생각을 해보고요. 한의대, 약대, 수의대를 꼭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. 아셨죠? 수의대는 자기 취향이 아니면 안 가도 됩니다. 근데 한의대, 약대 정도는 괜찮아 보이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잘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꼭 한의대나 약대를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. 이게 메디컬의 경우는 그렇고요.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일반 학과를 지원하신다. 그러면은 그 학교 레벨이 중요한 거잖아요. 그럴 땐 이제 학과가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꼭 경쟁률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 경쟁률을 따지실 때 보통은 그뭐 3대 1의 경쟁률이 있고 그리고 7대 1의 경쟁률이 있다고 할 때 대부분 3대 1 지원해야지 생각을 하잖아요.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. 왜냐하면 이거는요, 이 경쟁률이라는 거는 완전히 그 토털이 랜덤하면요, 예, 그러면은 경쟁률을 보고서 이것만 갖고서 지원하는 게 합리적입니다. 예를 들어 제비뽑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랜덤으로 돌리는 그런 룰렛 돌리기를 한다든지 그런 거라면 이런 경쟁률이 되게 의미가 있는데요. 우리가 그 이 지원을 하기 위한 이 경쟁률을 보는 거는 그 사람들이 내가 이겨야 할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. 그러니까 이거는 특히 논술 시험은요. 이거는 전투거든요. 네, 전투예요. 그래서 이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 상대가 몇 명인지를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 경쟁률이 아니라요. 상대 인원수를 봐야 하는 거죠. 아셨죠? 그래서 이 인원수를 보자. 예를 들어 3대1과 7대1이 있어요. 근데 3대1은 예를 들어 뭐 50명 뽑는다고 해봅시다. 해서 그러면 150대 50 되는 거죠. 근데 7대1은요. 5명 뽑는다고 해봅시다. 그러면은 35대 1이 되는 5가 되는 겁니다. 그쵸? 그러면은 둘 중 어떤 걸 지원해야 할지 아시겠죠? 요거는 내가 100명만 이기면 되는 100명을 이겨야 하는 건데 여기 아래는 30명만 이기면 되는 겁니다. 그쵸? 30명만 이기는 게 훨씬 더 쉽죠. 그쵸? 해서
요거를 꼭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이거는 뭐 정시 때는 이 경쟁률이 그래도 좀 의미가 있거든요. 정시는 의미가 있어요. 추합이 많이 돌기 때문에. 근데 정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 수시 특히 논술 같은 경우는 추합이 그렇게 많이 안 돌잖아요. 많이 돌아도요. 그렇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. 정시 같은 경우는 막 3차, 4차, 5차 계속 도는데 논술은 그렇게 5차까지 가더라도 정시처럼 막 3배, 4배 이렇게 빠지지 않습니다. 대형 학과에서.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최초합을 꼭 생각을 하셔야 하고요. 그래서 최초합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싸워서 이겨야 할 그 인원이 적으면 유리하겠죠, 당연히.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상대가 몇 명인지 꼭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아셨죠?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지원자 수, 네. 지원자 수에서 모집 인원 이거를 이렇게 뺀 그 수를 꼭 고려를 해주시고 이 값이 가장 작은 학과를 지원하시는 게 아마 가장 유리할 거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그 뭐 최종 경쟁률이 있고요, 직전 경쟁률이 있죠. 그래서 최종 경쟁률이 가장 낮은 곳을 우리가 지원을 하면은 되게 좋겠지만요, 되게 좋을 것 같지만 그 생각보다 어렵습니다. 그런 학과를 딱 하나를 집어내기가 어렵고요. 사실 뭐 컨설턴트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. 그거는 정말 그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. 제가 그 그쪽 업계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고 그리고 많이 봐왔는데 알바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. 본인은 되게 자신감이 있어요. 당연히 맞추는 게 그 컨설턴트 일 아닌가 하는데 저는 투자를 계속 해왔던 사람이고 예측을 되게 그 연구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. 근데 이 최종 경쟁률 완벽히 예측하는 건요 사실 어렵습니다. 이거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그 직전 경쟁률 있죠. 직전. 네. 이 직전 경쟁률을 보시고요. 이 직전 경쟁률을 통해서 심리 싸움을 한번 해보는 거죠. 네. 그냥 그 사실 정확히 보면은 이 운을 생각하는 겁니다. 운이죠, 운. 근데 이 심리 싸움을 하셔서 어떤 게 더 낫게 나올까? 이런 거를 전 하기보다는 보통 컨설턴트들은 그러죠. 근데 제 경험으로는 특히 이 논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원을 한 다음에 시험을 보러 가는 거잖아요. 그쵸? 정시 같은 경우는 점수가 나온 상태에서 내가 그 점수를 갖고서 그 총알을 넣는 것과 같지만 수시 이 논술은 지원을 하는 그 풀이 더 중요한 거예요. 그쵸? 그 어떤 학과에 내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더 있을지 아니면 어떤 학과에 내가 이기기 어려운 상대가 많을지 이런 거를 좀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직전 경쟁률을 보시면요. 보통 하위로 그 아주 낮게 가는 그런 학과들이 있습니다. 아셨죠? 그래서 직전 경쟁률이 그리고 직전 경쟁률보다는 요 인원수, 그렇죠?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하는 인원수가 이 적은 그 학과를 지원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왜냐하면 그런 학과일수록 그 실력 없는 친구들이 지원을 막판에 막 달려들 가능성이 많아요. 그래서 그때의 그 경쟁률이 너무 많이 불어났다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별로 괜찮은 애들, 그러니까 내가 이겨볼 만한 친구들 많이 지원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네, 행복회로 돌리시고요. 열심히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셨죠? 그래서 요 직전을 보시고 요 지원자 수에서 모집 인원 수를 뺀 인원이 가장 적은 학과를 한번 지원을 하는 게 저는 꽤 유의미하다고 봅니다. 하셔서 요거를 하나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. 이 최종 경쟁률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. 아셨죠? 정시면 신경 써야 하는데 네, 정시가 아니기 때문에 네, 정시가 아니에요.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그 시험을 보러 가는 거잖아요. 그쵸? 그래서 너무 최종 경쟁률에 얽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그거 하나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메디컬 살짝 이야기해보면요, 저는 무조건 의치대만 지원할 겁니다. 왜냐면 여기 가서 제가 얻을 수 있는 메리트가 없어요. 아셨죠? 근데 그 저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지금 대학의 거의 졸업반이란 말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. 만약에 본인이 그 여기에 가도 인생에 메리트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, 사실 대부분의 수험생은 메리트가 있어요. 저 같은 경우는 좀 그 케이스가 되게 독특한 거고요. 대부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기가 되게 그 메리트가 있습니다. 하셔서 요거를 왜 나눠놨냐면 여기랑 지원자 풀이 정말 달라요. 아셨죠? 그래서 그 최저가요. 최저 끝나면 이제 실제 경쟁률이 나오지 않습니까? 최저를 맞춘 친구들, 못 맞춘 친구들이 있는데 생각보다요. 이 의대 치대 같은 경우는 최저 대부분 맞춥니다. 의대 치대가 그 최저가 되게 높잖아요. 근데 그 지원하는 학생들의 수준이 엄청 높아요. 그래서 최저를 대부분 맞추고요. 그 한의대, 약대, 수의대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못 맞춥니다. 한
3분의 2 정도 떨어져 나간다. 만약에 수능이 되게 어렵게 나온다면, 뭐 올해 무난하게 나온다면은 또 많이 맞출 수도 있는데, 그래도 의대치대보다는 많이 떨어져 나갈 거라고 전 봅니다. 하셔서 그래서 그 한의대, 약대, 수의대를 여기에서 만약 본인은 수의대 좀 아닙니다. 그러면 한의대, 약대 넣던지, 전 한의대는 진짜 아닙니다. 그러면 약대 넣던지 그런 그 전략을 짜셔서 뭐 의대치대, 약대 쓰시던가 그런 것도 괜찮고요. 아니면 그 의대랑 치대도 꽤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. 연치가 조금 예외예요. 왜냐면 연대는 최고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치대잖아요. 그래서 치대에도 되게 잘하는 친구들이 많은데, 다른 곳은 의대랑 치대 같이 있는 곳 있잖아요. 그런 데는 의대가 되게 셉니다. 그러니까 그런 곳은 치대를 한번 지원을 해보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요 정도 수시 논술 팁은, 지원 팁은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. 두 번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마인드 컨트롤입니다. 그래서 두 번째는 그 마인드 컨트롤. 수능까지 이제 D-100이, D-100이 깨졌죠. 네, 깨졌습니다. 해서 사람에 따라서는 되게 초조할 수 있고 슬슬 가을 느낌이 나기 시작했어요. 아직 덥긴 한데 뭐 하늘도 조금 해질 때 주황빛이고 뭐 살짝 우울한 느낌도 들고, 그쵸. 뭐 어떻게 보면 하늘이 되게 예쁜데, 저는 옛날에 막 그 가을쯤 되면 수험생활 하다가 하늘 갑자기 그 학원 가다가 집 돌아갈 때 하늘 딱 보면은 너무 예쁜 거예요. 학원 갈 땐가요? 학원 수업이 6시면 네, 갈 때겠네요. 그때 학원 갈 때 하늘 딱 보면은 되게 노을도 지고 뭐 구름도 되게 예쁘고 뭐 별도 보이고 하늘 되게 맑고, 그러니까 막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우울할 수도 있고, 이 감정 기복이 되게 심해집니다. 이거를 잘 컨트롤을 하셔서 마지막까지 하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수시, 뭐 고3 같은 경우는 수시 지원을 친구들이 하잖아요. 수시로 뭐 추천서 받아서 뭐 서울대, 연세대, 고려대 쭉 쓰니 뭐 나는 정시밖에 없는데 육논술인데, 근데 옆에 있는 친구는 지금 뭐 벌써부터 연고대 붙은 거, 서성하는 이미 각오도 남은 것 같고 이런 행복회로 돌리고 있잖아요. 그러면 이제 순간적으로 초조해집니다. 네, 초조함. 초조함을 요거를 잘 컨트롤을 하셔야 돼요. 아셨죠? 우리는 육론술이고 정시지만 반드시 올해 가고 말겠어 라는 마인드보다는요, 그런 거 하면은 더 초조해집니다. 그런 것보다는 어 그냥 올해 한번 도전을 해본다 생각해보세요. 올해 내가, 그러니까 점수 같은 거 너무 보시지 마시고요. 점수 하시면 갈수록 망가질 겁니다. 왜냐면 사설 모의고사 계속 보시잖아요. 사설 점수가 갈수록 이렇게 하락해요. 왜냐면 갈수록 어렵게 내거든요. 마지막이라고 해서. 그래서 저는 사설 별로 집착을 안 합니다. 시간도 안 재요, 사설은. 아무튼 이렇게 점수가 엉망이 되면 멘탈이 깨지는데, 이럴 때 옆에 있는 친구 몇 점 받았나 봤더니 옆에 있는 친구 존나 잘 봤어. 그러면 좀 무너질 수 있어요.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완벽을 가하자는 거죠. 뭐 등급컷이 어떠니, 사설에 뭐 이간 등급컷 몇 점, 뭐 강케이 등급컷 몇 점,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. 그런 것보다는 내가 이 시험지를 뭔가 작품을 만든다. 네. 뭐 완벽을 가한다. 그러니까 그 작품을 만들어 보자. 시험지 하나에 내가 풀이를 쭉 작성을 하고 답을 딱 체크하는 그 순간에 착오 없이 완벽을 가하는 그런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자. 이런 마인드로 그런 시험지들을 접근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. 그래야 어차피 구모랑 수능은요, 사설처럼 안 나옵니다. 아셨죠? 제가 수년간 시험을 봐보고 느끼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, 사설이. 그렇기 때문에 그 기출감을 좀 살리기 위해 기출 가끔씩은 보시고요. 그리고 그 구모 같은 거 있잖아요. 올해 육모, 올해 구모 되게 중요하니까요. 차라리 그거 좀 여러 번 보셔서 올해 이런 방향으로 좀 출제를 할 것 같구나, 이런 거 생각하고 마인드를 다잡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건 하나의 작품을 만든다. 그러니까 그 주변 뭐 등급 컷, 그리고 친구 점수,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. 그렇죠? 내가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보겠다. 1교시부터 마지막 교시까지. 마지막 교시가 몇 교시죠? 7교시? 네, 7교시까지 그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라는 그런 생각으로 완벽을 가자. 그러니까 나 자신에 집중하라. 네. 이 마인드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. 치카님 혹시 그 무슨 귀칼 보셨나요? 그럴 수 있는데, 이거 원래 귀칼 보기 전에도 생각했던 문구예요. 그래서 근데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좀 뭐 이번에 구모가 있으니까 구모 끝나고 뭐 마인드 좀 비울 겸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생각보다 이번 편 마음에 들었어요. 해서 뭐 무한성이었나요? 제목이. 그래서 무한성인데 그
재밌어요. 그래서 보세요.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아무튼 나 자신에 집중해서 그 완벽을 가하는 그 느낌 있죠.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. 아, 그리고 또 하나 감명 깊었던 그 대사가 있는데, 이것도 사실 그 앞에 원래 먼저 찍었던 영상에 했어요. 영화 보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. 그래서 그 마음을 가라앉히시고요. 그 어떤 압박 있죠. 이거를 그러니까 그 뭐 영화에서는 투기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. 투기. 이 투기를 버려라. 네. 명언이죠. 와, 이거 보면서 저 되게 그 감명을 받았습니다. 감동 들었어요. 아,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. 나 자신에 집중하고 비교하지 마시고요. 그리고 이 압박, 그러니까 올해 반드시 무언가를 해내겠어. 요런 이 압박을 비우시고요. 그냥 시험지를 완벽하게 풀어내는데, 그리고 내 풀이에 착오 없이 그 쭉 자연스럽게 순서대로 뚫어 나가는 뭐 도장 깨기를 한다. 이런 표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옛날에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. 그 도장 깨기 하는 느낌으로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지만 그 착오 없이 뒤로 가지 않고 앞으로만 나아가는 그런 거죠. 그런 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하시면 아마 올해 그 괜찮은 결과를 얻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그렇게 한번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 마지막까지 잘 해서 완벽을 가하는 그런 수험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게 해야 나중에 후회도 안 남아요. 올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모든 거를 쏟아서 시험을 마무리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. 그래서 제 경험을 조금 얘기해 보면 제가 대학을 붙었던 해 있잖아요. 대학을 두 번 붙었는데 이제 경희대 한번 붙었었고 경희대 서울캠입니다. 경희대 서울 한번 붙었었고요. 그리고 서강대 한번 붙었죠. 해서 두 번의 합격 다 모두 보면 마음이 되게 비워졌을 때 붙었습니다. 그래서 그 경희대 붙었을 때는요. 경희대 붙었을 땐 정시로 갔는데요. 예, 요때는 1교시를 망쳤어요. 1교시가 4등급이 나왔습니다. 근데 2교시부터요. 어땠냐면 아, 망했다. 그냥 완주를 해야겠다. 내가 한 게 너무 많으니까 이걸 한번 써먹어 보긴 해야지 해서 마음이 좀 편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2교시부터 쭉 1등급만 나왔어요. 해다가 물리가 2였나 그런데 암튼 되게 잘 봤죠. 그래서 물리가요. 이때 1컷이 50점이어서 2가 떴어요. 제가 48점이었는데 암튼 수학 96점, 영어 1등급, 그리고 지구과학 48점 해가지고 되게 잘 봤죠. 그래서 사실 이 4등급만 없었으면 이게 뭐 3으로만 바뀌었으면요. 연세대 안정적으로 하위학과 정도 갔을 것 같습니다. 하위학과, 중하위학과. 근데 4가 나와가지고요. 경희대로 떨어졌습니다. 네. 스나이핑 했었어요. 경희대 하나 쓰고 연세대 스나이핑하는 그런 저희라고 했는데 암튼 대학을 옮겼다. 네, 이때 대학을 붙었고요. 그리고 그 서강대에 붙었을 때 있죠. 서강에 갔을 때는요. 이때는 수능을 아예 다 망쳤습니다. 수능 다 망쳐가지고 아, 망했다. 네, 아, 망했다 했는데 그 이제 마음이 비었어요. 근데 이제 최저는 맞춘 게 있어서 논술을 이제 학교 다 가죠. 근데 이 서강대 갔을 때 오전에 한양대 시험이 있었거든요. 한양대 시험 별로 안 좋았어요. 결과가 별로 안, 왜냐면 한양대 시험 볼 때 진짜 기를 쓰고 붙어야겠다라는 마인드로 풀었거든요. 근데 결과가 안 좋아서 아, 터덜터덜 서강대로 갔죠. 아, 근데 네, 서강대에서 그 마인드가 완전히 그 압박이 다 사라진 거잖아요. 그래서 좀 홀가분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 시험을 다 봤는데 되게 잘 봤어요. 그래서 다 풀고 답 오르비 가서 보니까 다 맞아가지고 아, 이거 잘하면 될 수 있겠네 했는데 붙었어요. 아셨죠? 뭐 마지막까지 좀 불안불안하긴 했습니다. 왜냐면 그 논술이란 게 합격을 보장할 수 없으니까. 근데 아무튼 합격을 해서 지금은 서강대 갔고 이 이후로 제가 목표가 너무 높아진 거죠. 이 이후로 의치대 보고 살다 보니까 네, 대학을 잘 못 가는. 그래서 올해 제 마인드가 올해 보면 여행도 갔잖아요. 여행 다녀왔고 그리고 그 학교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. 학교 공부 되게 열심히 하니까 그 마음이 좀 지금 현재 홀가분한 상태라고 할까요? 예전처럼 뭐 압박 이런 게 없습니다. 그래서 아마 뭐 좀 김칫국일 수도 있지만 올해 괜찮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아무튼 네, 그래서 다들 마음을 좀 비우시고 구모 이제 다다음 주인가요? 다다음 주에 이제 잘 보셔서 네, 좋은 결과 구모 망쳐도요. 구모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.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구모보다 수능 날 더 잘 보는 친구들도 많아요. 그러니까 구모 뭐 4등급 나왔어. 원래 내 실력은 1등급인데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아, 구모 때 망쳐서 다행이다. 수능이 아니네. 이런 마인드로 네, 좀 유연하게 대처하셔서 수능 날에만 이제 잘 봐야겠다. 이런 생각을 잘 봐야겠다면 안 되죠. 수능 날 그냥 내가 가진 거 한번 완벽을 가해서 쏟아보겠다. 그런 마인드로 네,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무튼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. 해서 모두들 파이팅이고요.
오늘이 마지막 영상인데 모르겠습니다. 이후에 뭐 시험 다 끝나고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들어 올릴지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. 근데 확실한 건 인스타에는 소식이 계속 올라갈 겁니다. 그래서 궁금하시면 인스타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네, 이렇게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 연세대 논술 강의를 총 55강으로 완강을 했죠. 연론 강의를 완강했는데 개인적으로 요거를 만들기를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만약에 요거 안 찍었으면 제가 그 학교 공부에 치여서 요 공부를 못했을 것 같습니다. 정말 그 저로서는 꽤 그 시간을 짜내서 찍은 거거든요. 시간을 짜내고 몸이 많이 힘들지만 좀 억지로 풀고 그런 게 있었는데 아무튼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고 덕분에 얻은 게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뿌듯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모두들 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. 모두 파이팅입니다. 올해 연로는 9월에 있어요. 이거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. 조금 빠릅니다. 작년보다 10월에서 9월로 바뀌었네요. 아무튼 그렇고요. 그래서 모두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. 곁에서 늘 응원하겠습니다. 그래서 모두 파이팅입니다. 파이팅!